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간호 관리하고 간호 역사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딱 이렇게 찝어서 나오기보다는 약간 보너스 문제처럼 누구나 풀 수 있게끔 간호조무사의 도덕성이라든지 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요런 거 많이 물어보고요. 간호의 역사라고 하기에는 진짜 짤막한 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간호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나이팅게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크리미아 전쟁에 가가지고 그냥 아픈 거 치료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막 편지도 쓰게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러면서 아픈 거 정신, 마음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나로 통합해서 이렇게 간호를 하면서 간호의 질을 확 높였다. 그래서 크리미아 전쟁에서 활약을 했다. 약간 요런 사실 때문에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간호계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치유하고 잘 치료해주고 이게 다가 아니라 치료가 잘 되게 환경도 만들어주고 마음도 편안하게 해줘라. 요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간호조직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대상자 이래가지고 간호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간호받는 사람 뭐 요렇게 있겠죠. 그리고 간호관리라는 거는 이제 간호를 제대로 잘 해주기 위해서 간호사들이 알고 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아야 우리가 간호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뻔한 내용이에요. 나이팅게일 기장은 국제 적십자 회의에서 줘요. 그래서 좀 뭔가 특별하게 공헌한 사람한테 주는데 나이팅게일 탄생 100주년부터 2년에 한 번 요렇게 주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받은 사람이 있다. 이효정 씨가 처음으로 57년에 받았다. 나이팅게일 기장이란 게 있고 국제 적십자 회의에서 뭔가 주는구나.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호의 역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짤막한데요. 원시시대,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근대, 현대 요렇게 있어요. 딱 봐도 원시시대는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그냥 가족끼리 뭉쳐서 부족끼리 뭉쳐서 막 굿하고 무슨 동물신 호랑이신 막 이러면서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빌고 막 이런 거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프면은 그냥 신한테 모든 걸 맡긴 채 그냥 자연 치유될 때까지 기다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되게 원시적이죠. 그래서 원시시대고요. 고대랑 초기 기독교는 기독교의 정신을 받아서 이제 박애주의 실천 봉사하러 다니자 약간 이렇게 다닌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고 무조건 처음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최초에 누가 뭐 했나. 그래서 페베라는 사람은 최초로 방문하면서 간호를 했다. 처음이었다. 그래서 페베가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페베는 처음으로 방문 다니는 간호사였구나. 요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중세시대는 뭐든지 중간기가 이렇게 부흥을 하잖아요. 항상 중간이. 그래서 처음에는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막 부흥하고 끝에 점점 떨어지듯이 중세는 어쨌든 간호의 전성기예요. 그래서 수녀 중심으로 이렇게 종교적으로 간호 집단이 세워지고 또 정식으로 간호단이 생겼는데 이게 다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라 귀부인이랑 수녀 중심으로 이렇게 되게 간호사 집단이 막 생기기 시작했다. 엄청 부흥했다. 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든지 부흥을 하면 쇠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대는 이제 간호의 암흑기라고 해가지고 귀족하고 교회 세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책임지고 수녀 중심으로 이렇게 가던 간호 사업이 직업 간호로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직업 간호를 전환시키게 된 요주의 인물이 있겠죠. 그게 누구냐 하면은 춘왕입니다. 그래서 적십자사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 적십자 표식이 있으면 우리 치료하고 가고 구호활동하니까 공격하지 마 이런 식으로 좀 협약도 맺고 인도주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 봉사, 단일, 보편성 온갖 좋은 거 다 수식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적도 치료하고 아군도 치료하고 우린 중립이다. 아픈 사람만 구할 것이다. 약간 요런 내용으로 간호라는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전문적인 간호 인력이 있고요. 또 이게 상업화됐어요. 나이팅게일의 영향으로 정신적인 간호도 되게 중요해졌고 그냥 간호가 아니라 우리 지역은 우리가 잘 지키자 이래서 뭔가 보건소도 생겨가지고 이 보건소에서는 여기 강남구 요만큼 책임
뭐 연수구 요만큼 책임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 간호도 개념이 생겼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기보다는 약간 사람들 당황하게 해가지고 이거 지식 아는 사람만 맞추고 모르면 틀려라 약간 이런 걸로 나올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그래서 not in my backyard 이래가지고 우리 집 뒷마당에조차도 안 돼 약간 이런 개념으로 지역 이기주의 사회를 뜻하는 요런 단어인데 요거는 들어보면 알고 아예 모르면 모르는 간호조무사 시험 보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국제간호협의회 ICN 요 조직명을 물어보면 아는 사람만 맞추고 모르면 모르겠죠. 그래서 본부는 제네바에 있고 어쨌든 국제간호협의회 해가지고 간호사업을 좀 여성들의 직업으로서 좀 힘을 갖게끔 하는 힘을 갖는 직업으로 만든 이런 조직이다. 이런 개념으로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 나중에 뭐 찍어야 될 일 있으면 요거 그냥 찍을 수 있는 정도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간호 흐름을 봤는데 이제 한국의 간호는 어떻게 됐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간호 역사는 약간 치료라기보다는 약간 수발 들고 시중에 드는 거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왕이 아프면 내의원들 난리 나는데 또 못 고치면 다 처형당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게 왕족의 수발 시중군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독특하게 은여제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아프면 진료를 받지 못하니까 그걸 보조해주는 약간 좀 독특한 의료인이죠. 그래서 은여제도라는 게 좀 특이하게 있고 구한말 시대에는 요 강혜원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뭐든지 다 최초자 들어가면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현대식 병원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광해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 뭐냐 이러면은 광해원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중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광해원 하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긴 병원이다. 현대식 병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보구여관이란 게 있는데 이거 무슨 여관이야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최초로 간호하는 사람들 양성하는 양성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광해원이 좀 더 중요해서 처음으로 생긴 병원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뭐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이제 적십자 통해서 이렇게 간호를 하고 뭐 거의 일본식으로 간호하고 이러다가 광복하고 나서 간호원 양성소를 세우고 그러면서 정규 대학도 생기고 한국간호보조원 협회도 창립되면서 간호조무사에 관련된 조직으로 볼 수 있겠죠. 한국간호보조원협회도 생겼다. 요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간호 역사에서 뭐 하나 기억해라 하면은 광해원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간호는 이제 나이팅게일이 강조했던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으로까지 다 충만하게 편안하게 해줘라. 이게 바로 전인간호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전인간호가 뭔지 보시면 되고요. 그러려면 지식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능숙해야 되고 또 봉사하는 환자를 생각하는 정신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3요소까지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해야 되는 것과 어떻게 해야 더 잘해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럼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간호 이렇게 해주고 이게 잘 됐나 평가해주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간호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또 간호가 끝나더라도 끝 퇴원했어요 빠이빠이 아니고 집에 가서라도 이렇게 간호 더 신경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추후 간호도 신경을 써주고요. 또 재활간호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기능을 잃고 제 기능을 못하더라도 이걸 최대한 자기 기능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재활간호에도 신경 많이 쓰고 또 간호를 그냥 통칭해서 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맞춤 간호 사람마다 필요한 게 다르니까 거기 맞춰서 인간 중심의 간호를 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업 윤리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간호조무사가 해도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그냥 당연한 상식 그런 거 물어보는 거여서 그냥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무 시간이나 교대 시간 나 바꾸고 싶어 이러면 내 멋대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건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회사에서도 안 되겠죠. 당연히 뭔 일 생겼다 이러면은 내 상사한테 보고를 하고 제가 이래서 월차를 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애기가 아파서 내일 쉬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
내일 모레 누구랑 바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허락을 맡아야지 내 맘대로 근무 시간 바꾸거나 대리 근무 뭐 이렇게 하면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뒷담화 까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환자 얘기 막 까고 있는데 그걸 환자가 들어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정보 침해겠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입증해야 되거나 뭔가 오해가 쌓였거나 이런 것도 간호사나 아니면 책임자한테 말을 하고 이런 일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상의하고 뭐 말을 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아무 상관도 없는데 환자 얘기 함부로 하고 우리 원장님 이랬어 저랬어 이러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의료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폼은 어떻게 보면 병원 외에는 입고 다니면 안 돼요. 아, 우리 병원 유니폼 예쁘다 막 이러면서 식당에 밥 먹으러 그거 입고 다니고 출퇴근할 때도 입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유니폼은 병원에서만 입어라. 그리고 환자가 저 이거 치료 잘 됐나요? 수술 잘 됐나요? 뭐 언제쯤 퇴원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간호조무사가 대답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린 거일 수도 있고 정확한 걸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쯤 퇴원할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수술 잘 끝나서 뭐 2-3일 정도 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의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물어보거든 담당 의사 선생님 해진 시간대 뭐 물어볼 수 있게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의사나 간호사 담당자한테 물어볼 수 있게 넘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답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요거는 시험 문제로 보기로 많이 나옵니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약을 안 먹겠대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러면 강제로 먹인다, 뭐 버린다, 뭐 요런 얘기 등등이 있는데 왜 안 드시나요? 이러면은 말을 할 거예요. 이 약만 먹으면 어지러워요. 아니면 지금 속이 울렁거려서 이 약 못 먹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요? 울렁이는 약 줄게요. 뭐 속 가라앉는 약 줄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몇 시에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래서 못 먹겠다고 합니다. 어떡할까요?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처방을 내리거나 아니면 좀 지켜보라고 하든가 명령을 내려줄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내 맘대로 약 드셔야 돼요. 막 강제로 먹이고 그럼 버려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의사가 부도덕한 행위를 요청할 수 있어요. 뭐 지금 내가 바쁜데 수술 너도 이제 많이 보지 않았냐? 수술 좀 들어가라 라든지 아니면 이거 진료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청구하면은 따로 뺄 수 있다. 요거 좀 해가지고 안 걸리게 해라. 뭐 이런 좀 돈 냄새 나고 부도덕적이고 뭔가 법에 걸릴 것 같은 일을 한다. 이러면은 그걸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못 하겠습니다고 단호하게 우리는 거절을 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직업 윤리 이건 너무 뻔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환자랑 환자 보호자 앞에서 싸우지 말라는 거죠. 뭔가 의견 충돌이 날 수 있어요. 왜냐면 환자들은 아프고 예민하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의심도 많고 이러니 좀 의견 충돌이 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앞에서 싸우지 말고 그러면은 무슨 일인지 간략하게 보고해서 요 의사나 간호사 이 책임자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해결해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환자 상태가 이상하다든지 아니면 뭔가 의사랑 간호사가 뭐 시켰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면 바로 보고해가지고 이러이러해서 못했습니다. 어떡할까요? 하고 바로 보고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 보고한다. 간호사한테 보고한다, 의사한테 보고한다, 윗사람한테 보고한다. 이런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간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성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이걸 올바르게 판단하고 이건 우리가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우리가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갖춰야 되고요. 건강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환자가 다니니까 감염됐다 하면은 의료인이 제일 위험한 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건강을 잘 챙겨야 됩니다.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하면 또 다른 내 동료가 힘들고 또 내가 아프면 또 환자들한테도 즐겁게 좋은 이미지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건강은 내가 챙기고 또 인격도 중요해요.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환자한테 진짜 친절하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냥 건성건성 시간만 때우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인격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친절한 간호란 환자한테 유익한 것을 가려서 해주는 거지, 친절한 간호가 뭔가요? 이러면 환자가 필요한 거 다 해줍니다. 이러면 틀려요.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유익한 거, 환자한테 해주면 좋은 거를 가려서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지식, 건강, 인격 이런 걸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보기 중에 환자가 원하는 거 다 해준다. 이런 게 나오면 오답으로 과감하게 X 치시면 됩니다. 가려서 해주는 게 좋은 간호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호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는데, 이렇게 상위 꼭대기에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간호조무사가 있고 이렇게 계층이 있기 때문에 의사 명령은 간호사 따라야죠. 간호사 명령 우리 간호조무사 따라야죠. 그래서 명령을 이렇게 따라야 되는 피라미드 구조다. 이 통솔을 해야 되는데 상급자가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 수가 적정해야죠. 의사 한 명에 뭐 간호사 30명 그리고 간호조무사 막 500명 뭐 이렇게 있어요. 이러면 이 사람이 이거 다 통솔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팀 하나에는 의사 한 명이 있다면 간호사 뭐 한 두세 명, 그 다음에 뭐 간호조무사 5명 뭐 이런 식으로 적정한 팀이 있어야 된다. 너무 많아서 내가 컨트롤을 못하게끔 하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명령은 통일돼서 내려줘야죠. 의사 A가 이 사람한테 내렸으면 의사 A 명령만 이 사람은 따르는 거예요. 만약에 B 의사가 이 사람 막 시켰어요. 그러면 혼란이 생기는 거죠. A 의사가 안 하던 거를 B 의사는 막 시키면 이게 뭐죠? 이러면서 꼬이게 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막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면 A도 의사, B도 의사, C도 의사, 그럼 누구 명령을 따라야 되나요? 하면서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은 통일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이렇게 바로 직속 상관한테 명령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가 돼 있는 이유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예요. 아무래도 간호 쪽은 다 환자의 회복과 건강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렇게 상위 체계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분업화돼 있고 전문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약만 투여하고 이 사람은 IV만 하고 이 사람은 접수만 하고 이런 식으로 전문화돼서 훈련을 받고, 그래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간호도 이렇게 전달 체계가 기능적하고 팀 간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능적 간호에 좀 치중해가지고 완전 공장 부품처럼 한 거죠. 그래서 IV 하는 사람은 너는 하루 종일 IV만 해. 너는 의사 심부름만 해. 약간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하다 보니 되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정말 공장 부품 같죠. 그러다 보니까 비인간적이고 환자가 요구를 해도 저는 이거 하는 사람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간과하는 게 많아지면서 뭔가 사고가 터졌다 이러면 제 일 아닌데요? 저는 이것만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책임도 회피되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만 하니까 만족도도 떨어지죠. 나는 공장 부품인가 기계인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온 게 팀간호입니다. 그래서 팀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간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팀에서는 이 병동만 책임을 지고 B팀에서는 여기를 이렇게 책임져서 좀 팀 리더 지시 하에 양질의 간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문적이면서 또 되게 효율적인 그런 업무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팀 리더가 잘 못하는 거예요. 좋은 팀 리더라면 이 사람이 잘하는 거, 이 사람이 잘하는 거 서로 살려가지고 전문성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리고 팀이 분위기가 안 좋아요. 팀워크가 안 맞아요. 그러면 요거랑 차이가 없겠죠. 야, 넌 이것만 해. 너랑 말도 섞기 싫다. 막 이런 식으로 떠넘기고 이러면, 그러면 오히려 이 장점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이 더 단편적으로 안 좋은 케이스로도 갈 수 있다. 이런 단점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또 의료기관이 뭐 하겠어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진단으로 빠르게 치료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뭐 질병이 갑자기 확 돈다든가 아니면 재해가 생겼다 이러면은 그런 거 도와주는 활동도 하고, 또 보건교육에도 힘써가지고 공중보건에도 좀 힘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종사원들 교육하는 장소죠. 그래서 특히 대학 부속병원 같은 경우는 의대생들 교육해서 멀쩡한 의사 만들고 전문의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연구 활동도 해서 의료 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게 노력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료 법규와도 많이 연관된 문제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간호조무사 이거는 법적으로 하면 처벌받아요 하고 규정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면 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해서 의료인 하면 이 사람들 탁탁탁 하고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 3세트랑요. 간호사랑 조산사 이 사람들이 바로 의료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호조무사들은 의료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고요.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면허된 것 외에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간호라는 의료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처방하고 수술하고 막 이런 식의 면허되지 않은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의료인이 아니면 못하고 면허된 것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무면허자가 의료행위 하는 건 엄격하게 금지됐다. 그리고 요거 잘 나와요. 간호조무사 자격은 누가 주나요? 하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줍니다.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규에 가면은 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이 아저씨가 뭐 하나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장관 아저씨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하면은 이렇게 자격을 준다. 그래서 요거 자격인증 누가 해요? 라고 물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골라주세요. 그리고 3년마다 이 사람들이 자격증 딴 사람들이 취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도 하고요. 또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요거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둘 다 하면 안 되는 건데 약간 차이가 뭐냐면 하나는 태만이고요. 하나는 하면 안 되는 부정간호예요. 그래서 주의 의무 태만은 실수한 거죠. 나는 이거 할 수 있는데 잠을 못 잤다든지 아니면 좀 오늘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집중을 못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실수해가지고 환자한테 폐를 끼친 경우죠. 어떤 일이냐면 이 사람한테 A 환자한테 A라는 약이 나가야 되는데 B 환자한테 이약이 잘못 간 거예요. 실수한 거죠. 하면 안 되지만 사람인지라 실수를 안 하겠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바로 간호사한테 보고 내 윗사람한테 보고한다가 답입니다. 그래서 요 주의 의무 테마는 어쨌든 하면 안 되는 건데 사람인지라 어쨌든 실수를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고 친 거. 근데 부정간호 행위 하면은 돈 냄새가 나는 거.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병원에서 진통제 훔쳐다 팔기. 낙태시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내가 해줄게요 하고 내 멋대로 낙태시술 하면 이거 무면허 의료행위죠. 이런 거 몰래 해주기. 아니면 혈액 바꿔치기. 수면 환자? 지금 잠든 환자한테 성추행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법에 걸릴 것 같은 거. 한 게 이 부정간호입니다. 간호조무사는 드레싱 준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드레싱 직접 한다 이러면 틀리고요. 검사물을 수집할 수는 있어요. 검사해온 거 수집해가지고 갖다 주고 검사실 주고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직접 채취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그리고 환자의 권리와 의무 이건 병원에 하나씩 붙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료받을 권리. 그래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람 지저분해 보이네. 진료하기 싫어. 이런 식으로 거부하면 안 됩니다.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거부하면 안 되고요. 이런 특정 사유는 약간 이거겠죠. 우리 병원에서 하기에 너무 위험한 환자입니다. 의뢰서 써서 대학병원 보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라면 진료받을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알 권리, 자기 결정권. 그래서 무슨 치료는 이렇게 할 거고 이런 효과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시겠어요, 마시겠어요 하고 동의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야 우리 병원에 누구 연예인 왔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목 아파서 왔대 이런 식으로 누설하고 발표하고 이러면 정말 큰일 나겠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환자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누설, 발표, 개인정보 퍼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겼다 이러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상담이나 조정 같은 거 할 수가 있고 대신에 의무도 있어요. 권리가 있으면 당연히 의무가 있겠죠. 의료인을 믿고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의료인도 어쨌든 자기 시간 쪼개서 노력하고 봉사하고 하는 건데 진료비를 떼먹는다든지 아니면
남의 주민번호 가져와 가지고 진료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으면 안 됩니다. 어렵진 않고 그냥 평소에 알던 거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호관리에 대해서 노트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기본 윤리, 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하고, 뭔가 사고 생기고 문제 생겼다 이러면 내가 하지 말고 내 윗사람한테 보고해라. 보고가 제일 중요하고, 이 사람 누가 인정해주나요? 간호조무사 자격? 이러면 보건복지부 장관 요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전인간호라고 해서 육체, 정신, 영적, 사회적, 심리적 모든 상태 다 고려해가지고 하고요. 퇴원하고 빠이빠이 아니고 퇴원해서도 신경 써주고 재활간호도 많이 해주고 개별적으로 인간적으로 간호를 많이 해준다. 요렇게 보시고, 우리 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교대 시간, 근무 시간 잘 지키고, 남의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말고, 사고 쳤다 이러면 보고하고, 환자가 내 병 어때요? 저 간암인가요? 이러면은 함부로 언급하지 말고 의사한테 떠넘기고, 뭔가 약을 안 먹고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러면 이거 무조건 다 보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이러면 다 윗사람한테 보고 내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법규랑도 연관돼서 그냥 보시면 좋은데, 무면허 의료행위 하면 안 되겠죠. 의료인,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의사 3세트에 간호사, 조산사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아니면 의료행위 못하고요. 그렇다고 의료인이라도 자기 면허된 거 외에 거 하면 안 돼요. 간호사는 간호사 일만 해야지 간호사가 진료 보고 처방하고 이런 거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 자격 누가 인정해요? 아까도 계속 나왔죠. 보건복지부 장관 아저씨갑니다. 이 보건복지부 장관 아저씨 하는 일들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줘요. 그리고 주의 태만 실수한 거죠. 환자가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내가 약을 잘못 줬다든가, 아니면 환자가 약 먹고 부작용 났는데 보고를 못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가 집중을 못한 거, 이건 주의 의무 태만이고요. 불법 간호는 하면 안 되는 거, 하면은 처벌받는 거, 약 팔고 마약 빼먹고 이런 것들 하면 안 되는 것들은 다 불법 간호로 보시면 됩니다.